자, 월요일장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침에 지표가 잘 나오면서 시장이 쭉 회복하다가 저점에서 1%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장 마감 1시간 딱 남기고부터 쭉 떨어져서 장이 끝났었죠. 그래서 S&P가 지난주에 9일 연속 상승하면서 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연속 상승했다가 오늘 열흘째 10거래 연속 상승할 뻔했는데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호 관세 4월 2일에 상호 관세하기 전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었고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쭉 말아 올릴 뻔하다가 왜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까요? 오늘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관세 협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으나 얼마나 관세를 줄일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관세 협상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협상 중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제 방식대로 거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래를 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들이 아니라요. 당신들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합의할 거냐고요. 그건 그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저한테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아마도 이 3주 안에 제가 그 거래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한 관세를 그냥 정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협상을 하긴 할 건데 결국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관세를 매겨도 그게 협상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 제작을 미국에 안 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00% 관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5%까지 떨어졌다가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 관세에 면역처럼 보이는 기업들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하락한 것 중에서 애플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마이너스 3%로 제일 많이 떨어졌었죠. 지난주에 중국 매출이 좀 부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지난주에 9일 연속 S&P가 상승했기 때문에 2004년 이후로 처음 이렇게 연속 상승한 한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5장에 회복할 뻔했었는데 3대 지수가 모두 양전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무역 협상 기대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농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모두 나와서 이번 주에 관세 협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브루크 롤린스라는 농무부 장관이 나와서 국가들과 협상이 긍정적이다.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신나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스카페센트 재무장관 또 나왔습니다. 두 번 나왔는데 첫 번째로 밀큰 인스티튜트에서 질의 문답을 했고 그리고 CN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빠르면 이번 주에 협상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비대칭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지 않다. 이거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8개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 중 다수가 좋은 무역 제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에 협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하워드 르트닉 상무부 장관도 발표가 있을 것 같다. 곧 관세 협상 발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 나와가지고 호들갑을 떠니까 시장이 계속 하락이 없었으면 이제 떨어지면 오르고 이제 협상할 거라는 기대감에 아무래도 협상을 발표하면 그게 호재가 돼서 이제 숏 털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숏을 좀 안 잡는 것 같아요, 요즘. 거기다가 ISM 서비스 PMI 이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스태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시켜 줬습니다. 오늘의 시황 하이라이트 협상, 협상, 협상. 오늘 재무장관, 상무장관, 농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와서 곧 협상이 있을 거란 기대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라고 해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번 주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번 주 안 되면 뭐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4월 ISM 서비스 지수가 51.6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0.6이었는데 상회했죠.
여기서 다만 서비스업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왔대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확 떨어졌었죠. TLT. 왜냐하면 물가지수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업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이 좀 막 엄청 오르진 않았습니다. 자, 서비스업 가격인데 이렇게 좀 높이 나왔죠. 물론 서비스 PMI 지수가 높게 나와서 그래도 경제가 확장 쪽으로 나왔지만 가격이 또 65.1 많이 높게 나오면서 이제 또 물가 지수 상승에 대한 우려를 줬었죠. 자, 그래서 월요일장 뉴스를 장 시작부터 장 마감 순서로 중요한 것들만 좀 알려드린다면, 오늘 빌 에크맨이 나와서 관세는 다음 단계로 180일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빌 에크맨이 하버드에 대한 관점도 이 인터뷰하면서 공유를 했는데, 그거를 재공유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빌 에크맨 인터뷰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 에커맨이 먼저 이 관세를 90일간 연기시키는 게 어떻겠냐라고 트위터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빌 에커맨 얘기를 주시하고 있고, 관세가 다음 단계로 180일 할 가능성도 뭐 조금은 가능성이 좀 생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소통과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미국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세계 자본의 중심지이다. 미국 시장은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강력하다. 중국은 무역 퍼즐의 가장 큰 조각이다. AI와 양자 기술에서 미국은 앞서야 한다. 연방 재정 적자는 매년 GDP 대비 1%씩 줄어들 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큰 인스티튜트에서 연설을 하고 난 뒤에 또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은 투자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GDP 대비 적자 매년 1%씩 줄여야 된다. 중국과 몇 주 내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18개 중의 다수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았다. 금리, 주택, 에너지 비용 안정에 집중 중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국이랑 몇 주 내로 진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을 했는데, 영화 업계와 관세 관련된 미팅 할 예정이다. 중국도 아주 거래를 원한다. 내일 캐나다 총리랑 만나는데 캐나다 총리도 거래를 원할 거다라고 발언을 했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5월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비영리에서 영리 전환 목표를 포기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있었는데, 오픈 AI 측에서 컨펌을 했고요. 루트닉 상무부 장관 또 팍스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 곧 시작될 것. 첫 협상은 상위 10개 경제국과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캐나다 협상은 매우 복잡기 때문에 회담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무역 협상이 곧 시작될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장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제약 생산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 속도를 단축시켜서 이제 더 빠르게 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서명했고요. 다음 주에 또 컨퍼런스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제약 가격 관련해서 발표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우디, 카타르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또 컨펌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요약입니다. 펠란티어가 EPS 매출, EBITDA 상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 떨어졌습니다. 좀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햄스너스는 EPS 매출 상회했지만 구독이랑 2분기 매출 전망이 하회했습니다. 그래도 EPS 전망, 연간 전망 잘 나왔고 연간 매출 전망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헐스 구독이랑 2분기 매출 전망 하회 말고는 전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온세미 실적 발표도 잘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산업 기업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자면 넷플릭스 트럼프가 주말 인터뷰에서 해외 제작 영화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제약 산업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인터뷰에서 다음 주는 의약 비용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다. 다음 주에는 의료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테슬라는 오늘 1월에서 4월 스페인 내 신규 등록이 16.6%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에 전체 전기차 시장은 54% 성장했지만 어, 테슬라는 16% 정도 떨어지면서 이제 유럽 쪽에 하락 트렌드를 계속 확인시키고 있고 오늘 Unusual Machines는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20%가량 하락했습니다. CSQ도 장중에 유상증자를 20 밀리언 달러 발표하면서 한 20% 정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1895개 추가 매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좀 공격적으로 요즘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내용이었고 이제 개별 종목 차트 추세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공포 탐욕 지수가 58까지 올라왔고 4월 2일 상호 간세 때 거의 3까지 떨어졌었죠. 공포, 극한의 공포였습니다. 근데 이제 탐욕으로 쭉 올라온 상태고요. 그래서 추세가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 3대 지수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드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것 중에서 뭐 펠란티어랑 힘스 차트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가 있을 셀시어스, 슈마컴, AMD, 리비안, 루시드, 템퍼스 AI, 아리스타 네트워크 추세 확인하고 그리고 옵션 시장에 뭐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은 4월 2일 상호 간세하기 전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왔죠. QQQ가 503까지 올라가면 이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으려면 상당한 모멘텀, 매수세가 필요한데 이렇게 크게 단기로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제 503을 돌파하는지 봐야 됩니다. 503을 돌파하면 이제 계속 상방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조정장이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10% 미만으로 빠지면 공식적인 조정장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S&P입니다. S&P도 마찬가지로 4월 2일 상호간세 가격보다 더 높은 레벨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진 상태고요. 566불을 돌파하면 583까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또 뭔가 필요하겠죠. 관세 협상을 발표한다라든지 뭐 엔비디아나 반도체 섹터가 여태까지 좀 뒤처졌는데 확 오른다든지. 그래서 566 저항, 583 그다음 갭입니다. 다우존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4월 2일 상호 간세 했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왔고요. 416 돌파하면 430까지 갭이 있습니다. 430 돌파하면 이제 신고가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실적 발표한 펠란티어 그리고 힘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펠란티어는 거의 신고가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오늘 실적 발표 후 9% 하락했습니다. 112까지 떨어졌고 이제 110불 지켜주면 됩니다. 110불 지지선 확인하고 만약에 못 지키면 100불까지 볼 수 있고요. 100불까지 뚫리면 이제 85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방 추세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를 찍고 이제 다시 오르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도 실적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뭐 크게 빠질까 싶긴 해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 아닌 이상. 자, 햄스너스 실적 발표 나오고 4% 떨어졌습니다. 지금 좀 상승 추세죠. 47까지 저항이 있습니다. 사실 뭐 큰 박스권이고 47 돌파면 60까지 또 시도해 볼 수 있고 뭐 60불 뚫으면 신고가 또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 뭐 내일 만약에 떨어진다면 35불 지켜주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35불 밑으로는 이제
지지선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뭐 엄청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35불 지지선 지켜주면 계속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뭐 아주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화요일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할 셀시어스, 슈마컴, AMD, 리비안, 루시드 등등 템퍼스 AI, 아리스타 네트워크 확인을 이건 좀 길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다가 그러니까 이 노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 노트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대략 저항선이 얼마이고 월봉 차트에서 하방 추세 벗어나는 중 뭐 옵션 시장에선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없다.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계단식 하락 및 박스권 형성을 했고 16.5불 돌파해야 20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조정이 된다. 옵션 시장을 봤을 때 실적 발표 후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이 노트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이번 주에 관세 협상이 있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그쪽이에요. 뭐 상무부 장관, 재무장관, 농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와서 곧 협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오늘 증시가 좀 떨어진 이유는 지난주 9일 동안 S&P가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일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S&P가 555 여기 지켜주는지 이제 내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 크게 본다면 결국 534 여기를 지켜주는 거면 괜찮아요. 여기 뚫리면 이제 큰 갭이 있지만 뭐 여기서 좀 떨어져도 뭐 한 5% 정도 떨어지면 뭐 적당히 떨어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FOMC가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시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FOMC는 이제 금리 동결일 가능성이 97%고요.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35%입니다. 좀 낮죠. 6월 달에 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은데 최근에 지표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닉 티밀하우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닉 티밀하우스도 지난주에 나온 고용 보고서 덕분에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일정이 많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도 있고 그 관세 협상 발표도 있을 것 같고 이제 FOMC도 있기 때문에 S&P가 555 지켜주는지 이제 관세 협상이 잘 돼서 이제 또 566을 돌파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노트 올려놓을 테니까 뭐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 추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또 라이브 방송, 실시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